문명이 붕괴되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5가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패턴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첫 번째로 붕괴되는 것은 전력망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통합 전력망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있으며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발전소 운영진이 자리를 떠나고 송전탑이 손상되며 변전소가 과부하로 멈춥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멈춥니다. 스마트폰 충전이 불가능해지고 인터넷이 끊어지며 신호등이 작동을 멈춥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급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고층 아파트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완전한 암흑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난방 시스템도 멈추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전기 없이는 음식을 조리할 수도 없습니다. 인덕션과 전기밥솥에 의존하는 주방 환경에서 가스레인지조차 없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냉장고가 멈추면 식품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에는 24시간 내에 대부분의 식품이 상하게 됩니다. 병원의 응급발정이는 최대 72시간 정도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환자실의 생명유지 장치마저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상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 상수도는 팔당댐과 여러 정수장을 통해 공급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은 전기에 의존합니다. 정수 처리 과정이 멈추면 깨끗한 물 공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고층 아파트는 가펌프 없이는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0층 이상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첫날부터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하루에 수백만 톤의 오수를 처리합니다. 하수 처리장이 멈추면 도시 전체가 오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위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2, 3일 내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강과 같은 주요 하천이 오염되면 식수원 자체가 사라집니다.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악취와 해충기 급속도로 퍼집니다. 여름철에는 일주일 내에 콜레라나 이질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3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깨끗한 물의 확보는 생존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식품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약 20%에 불과하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재난 발생 시 항만이 마비되면 식량 수입이 즉시 중단됩니다. 인천항과 부산항이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은 고립됩니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의 재고는 평균 3일에서 일주일 정도입니다.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면 2, 3일 내에 모든 매장의 선반이 텅 비게 됩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서 식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생수와 라면이 사라지고 이틀째에는 통조림과 과자가 동납니다. 사흘째가 되면 상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대 농업은 기계화되어 있고 연료와 전기에 의존합니다.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확도 불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온도 조절이 안 되어 작물이 죽습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공급이 끊기고 환기 시스템이 멈추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일주일 내에 대규모 식량 위기가 시작됩니다. 굶주림은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폭력과 약탈이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것은 평시의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병원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응급실은 부상자들로 넘쳐나고 의료진은 극심한 과로에 시달립니다. 의약품 공급이 끊기면 만성질 환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없이는 일주일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고혈압 약이 떨어지면 뇌졸중 위험이 급증합니다.
투석 환자들은 2, 3일마다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투석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술실의 무균 환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고 간단한 수술도 생명을 위협합니다. 항생제가 떨어지면 작은 상처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2주일 내에 대부분의 병원이 기능을 상실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5번째는 치안과 법질서의 붕괴입니다. 경찰과 군대도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재난이 장기화되면 경찰관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떠납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식량도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2, 3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경찰서와 파출소가 비게 됩니다. 법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한 절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는 높아집니다. 약탈 집단이 형성되고 조직적인 범죄가 일상화됩니다.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합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무기를 가진 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한국은 총기가 규제되어 있지만 흉기와 둥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 칼과 야구, 방망이가 무기가 됩니다. 이웃이 적이 되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집단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과 배신이 발생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완전한 무법지대가 됩니다. 문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지면 상하수도가 멈추고 식품 공급이 끊기며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결국 치안이 붕괴됩니다. 이것은 도미노처럼 빠르게 진행됩니다. 첫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히 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최소 2주일치의 식수와 식량을 항상 비축하십시오. 생수는 1인당 하루 3리터가 필요합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2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통조림, 라면, 건조식품을 로테이션하며 보관하십시오. 둘째,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십시오. 휴대용 가스버너와 부탄가스는 필수입니다. 태양광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십시오. 손전등과 건전지, 양초와 성냥도 필요합니다. 셋째, 응급 의료 물품을 갖추십시오. 기본적인 구급 상자는 물론이고 소독약과 붕대, 진통제를 충분히 비축하십시오. 만성 질환이 있다면 최소 3개월치의 약을 확보하십시오.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배워두십시오. 넷째, 자기 방어 수단을 준비하십시오. 호신용 스프레이나 스턴건은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문과 창문 잠금 장치를 점검하십시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다섯째, 탈출 계획을 세우십시오.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파악하십시오. 차량에는 항상 반 이상의 연료를 유지하십시오. 시골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생존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가족의 안전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